시모은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4일 금요 부산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021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 휴장입니다. 서울, 부경, 제주 다 휴장입니다. 다음 주는 다 휴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날이고,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도 그동안에 계속 변동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시점에서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이 되고 있고 현실적까지 왔는데, 자, 역시 뭐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는 마지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후반부에 승부처가 좀 몰려 있습니다. 후반부에 자신 있는 경주가 좀 몰려 있는데, 승부 경주로 말씀드려 본다면 오늘은 제 5경주 A급, 7경주 A급이 되고요. 자, 오늘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인데 정말 이 5경주 A급의 7경주 A급 메인, 오늘 7경주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한번 예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께 오늘 메인 승부처를 예고를 드릴 수 있겠고, 그야말로 2021년도 마지막 날 금일경마 마지막 경주를 확실하게 한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서 되고요. 1경주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죠. 거의 뭐 실적력이 있는 마필이 딱 한두입니다. 외곽에는 12번 은성인어, 이 마필을 빼고는 다 신예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에 따른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마필로 말해 1번 상승보이와 외곽에 7번 빙고맨, 2류의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보이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도 좋았었고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스피드도 있는 마필, 뒷심의 경쟁력도 보였기 때문에 1000m의 거리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해볼 수 있겠고, 자, 이 마필이 상승거탑의 자마인데 혈통적으로도 기대치는 분명히 높네요.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조인건 교수가 기술하고 있죠. 조인건 교수는 이번 경주를 치르기 전에 이미 주행심사 때 2뒤의 마필에 기승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상승보이고, 두 번째는 말이 외곽에 있는 9번 마필 메인 브릿지, 이 마필도 조인건 교수가 기승을 해서 합격을 시킨 마필입니다. 좀 의미가 있죠.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1번 마필에 따른 선택은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겠고, 자, 마지막 훈련을 조인건 교수가 강도롭게 시행을 했고 출발 연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승부의지라든가 그의 뒷받침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상승보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7번 빙고맨입니다. 이 마필도 만만치 않게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승보이 못지않게 오히려 저는 1번과 7번의 우열을 좀 가려본다면 7번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띄워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인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7번 마필이 못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대치는 있고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 이외의 신예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4번 이터널 에이스, 5번 플라잉 리걸, 9번 메인 브릿지, 여기 10번, 11번 마필 또한 가능권인데, 글쎄요, 이 중에서는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죠. 좀 더 압축해 본다면 10번 팬텀 에이스가 일단은 승부지도 있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요. 여기에 5번 플라잉 리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예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5번 마필. 실전 경험이 있는 말이 12번 은성이라는 마필인데, 아침 사랑의 자마 분명히 기대치는 있고요. 혈통도 좋은 마필이고, 데뷔전 때는 아쉽게도 코차로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 마필과 견줘봤을 때는 실전 경험이 유일하게 또 있는 마필이죠. 이거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좀 있긴 한데 뒷심이 좋습니다. 초반에 거리차를 만회할 수 있는 뒷심이 좋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마필이 12번 은성인호입니다. 1경주 저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3대 마필로 간명하게 압축이 되고요. 그 중심에는 7번 빙고맨, 1번 상승보이, 12번 은성인호 3대 마필을 강력하게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대 마필 위주의 공략이 필요할 듯 보이고 배당 마필을 한번 찾아본다면 말이 10번입니다. 팬텀 에이스, 김어수 기승의 10번 팬텀 에이스를 필히 주목할 마필 여러분께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10번 마필 같은 경우는 차선책이고 3위권 도전, 그러니까 3복승식 정도로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이고요. 중심에는 빙고맨 7번, 상승보이 1번, 은성인호 12번, 인기마 접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2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혼전인 듯 보이는데 인기마 접전인데 터질 가능성도 있는,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꾸준하고 강한 임팩트 있는 마필이 눈에 띄지가 않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4번 천마파워, 5번 드로모스, 여기에 1번 알파보이, 13번 퍼니라이프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고 저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천마파워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1분 15초대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기복이 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직전에는 신인 기수인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의 능력평가에서는 큰 의미는 없겠죠.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진경 기수의 안장 교체를 감안해 본다면 예전에 1분 15초대의 기록을 이 마필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겠는데 또한 이번 경주에 그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는 좀 부진했다는 점이 한풀 좀 꺾인 점이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5번 드로노스 직전에 1번 게이트의 2점인데 선행을 못 나섰네요. 저는 냉정하게 이번에 나오는 14마리의 마필들 중에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드로노스입니다. 5번 마필.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다만 역시 현재 이 마필의 전적표를 딱 지켜봤을 때 8월 20일 날 김어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3등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9월달에 또 부진했었고 그리고 안양에 교체됐죠. 최영경 기수로 교체가 됐고 10월달에 준우승 좋았습니다.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이고요. 그러나 또 직전에 최은경 기수 1번 게이트 1점인데 또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도 있겠고 앞선에 붙어줘야지만 현재로서는 능력 발휘가 좀 더 용이한 마필로 평가가 되지만 기복 있는 거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인기마 접전인 듯 보이는데 터질 가능성도 있고 터질 가능성이 염두에 둔다라면은 인기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4번 마필이고 5번 마필이죠. 저는 이 5번 드로모스를 한번 보니까 현재를 보여준 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14마리의 마필들 중에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이 드로모스라는 마필의 능력과 잠재력을 가장 세게 보고요. 또한 최은경 교수님이 입상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딱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이 마필의 체중이 450kg대, 그러니까 451, 452kg대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반면에 440kg대, 448, 446일 때는 성적이 조금 아쉬웠죠.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한 체중 차이 때문에 꼭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460kg 때는 전개가 좀 아쉬웠었고 이런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마필의 그동안의 성적과 특징을 한번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따라서 현장에서 드로보스가 450kg대, 그러니까 체중이 한 6kg 이상, 5kg 이상만 불어났을 때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체중이 좀 더 많이 빠졌다 라고 하면은 약간의 의심에 눈초리를 줄 필요는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저는 능력은 가장 세게 봅니다. 다만 그런 체중에 약간의 좀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신마이긴 한데 1번 알파 V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주행 심사 때 약하게 추진을 가긴 했는데 뭐 걸음 자체는 전혀 흠잡을 데 없었고 공백기가 좀 있었죠. 2월달에 주행 심사를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또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필의 근육의 완성도는 좀 더 성장된,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그런 모습의 마필 발 1번 알파 V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 추천드릴 수 있고요. 13번 퍼니라이프, 외곽 게이트가 좀 아쉽네요. 최근에 능력도 좋고 꾸준한 모습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외곽으로 밀렸다는 점이 그 점이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한데 능력은 분명히 있고요. 13번 마필. 여기에 10번 라운더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죠. 예전에는 따라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앞선에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진 않습니다. 금요 경마, 1호 경마에 다 출전 경주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기승 경주도 없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시대 기수로 교체가 돼 있고, 교체된 기수가 최시대 기수라면 뭐 승부지는 여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라운더 플래시입니다. 대략적인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4번 마필은 안장 교체가 분명히 신의 한 수다. 분명히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5번 마필은 그에 따른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450kg대의 체중을 유지했을 때 좀 더 세게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450 현재의 체중에서 좀 더 빠졌을 때는 약간의 평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저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따라서 이번 주 이경주는 현장의 체중 체크라든가 현장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경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4번 천마파워, 5번 드로모스, 1번 알파 V, 이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외곽에 13번, 10번이 부족함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내측에 있는 마필이 나름대로 빠르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4번, 5번, 1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13번과 10번을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예고드렸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큰 배당은 아닌데 정말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로서는 판단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3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네요. 먼저 바로 이 10번 금화스탈렛과 4번 유크라운, 직전에 걸음이 좋았었죠. 종반의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 마필들은 현재로서는 선행형 마필보다는 이제 약간의 선입 추임마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짧은 1200m 레이스보다는 오히려 1400m의 거리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저서는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또 비교가 되는 마필들이 7번 닥터캔디와 6번 제락에도 직전에 동일한 레이스를 치렀었죠. 이건 좀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0번 마필과 4번 마필이 직전에 동일한 경기를 치렀는데 한 마리는 준우승, 한 마리는 4등 냈고요. 여기 7번 닥터캔디와 6번 제락에가 동일한 경기를 치렀는데 한 마리는 준우승, 한 마리는 4등 냈습니다. 격차는 크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10번과 4번이 뛰었던 직전 경주와 7번과 6번이 뛰었던 직전 경주의 이 편성 자체가 과연 어느 편성이 좀 더 센 편성이었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번, 4번의 능력이 세냐, 7번, 6번의 능력이 세냐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지만이 이번 경주의 공략의 강도는 틀려집니다. 이거는 첫 번째 염두에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킹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먼저 저로서는 정리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북벽 마필이 눈에 띄는데 이게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는 마필들 중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눈에 띕니다. 마필이 걸음의 변화가 확연하게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예전의 평가를 가지고 이 마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달라진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은 염두에 두고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금액경마에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이고요.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고, 하위 등급의 경주긴 합니다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네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제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입니다. 전반부에는 유일하게 승부처로 준비되고요. 3경주를 강력하게 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이번 경주 총 13마리의 마필, 출전 두수가 좀 많이 나온 그런 경주인데 크게 이변은 없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11번 K축제, 5번 인디언 파티, 2번 판타스틱 리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3대의 마필은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직전과 K축제는 동일하게 55kg을 짊어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번 판타스틱 리더는 0.5kg의 감량이 주어졌고, 5번 인디언 파티 같은 경우는 0.5의 감량이 주어졌죠. 일단은 좀 더 유리한 여건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1번, 5번, 2번이 다시 한번 경주를 치른다고 해도 그 능력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소위 말해서 이제 11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5번 인디언 파티, 그 다음에 2번 판타스틱 리더를 이 순서대로 저로서는 인정합니다. 3대 마필 능력을. 자, 일단은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말이 8번 최강번쩍 직전에 인디언 파티한테 졌었죠. 한 1과 4분의 1만 신차를 졌었는데, 글쎄요, 공교롭게도 54.5의 부담 중량,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11번 K축제, 5번 인디언 파티, 2번 판타스틱 리더, 이 3대의 마필이 나름대로 순발력과 스피드 뒷심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도 아니고 초반에 일정 부분 붙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최강번쩍의 선행력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강번쩍은 저로서는 차선책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막건이 됐고요. 6번 라이트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도 기본인 잠재력은 분명히 좋은데 1400m를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11월 7일 1400m 레이스를 뛰었을 때 따른 부진했고요. 뒷심에서 밀렸습니다. 직전 경주도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1200을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에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00m 레이스가 절대 유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외의 마필들은 분명히 능력차는 나고요. 그러면 4경주를 압축해 봤을 때는 11번 K축제, 5번 인디언 파티, 2번 판타스틱 리더까지 이렇게 3대의 마필 위주의 공략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허점을 파고든 다음에 이제 선행 버티기인데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최강번쩍, 여기에 6번 라이트 스토리 두 마리입니다. 4경주는 크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능력평가는 말씀드렸죠. 11번, 5번, 2번은 다시 한번 띄워도 11번, 5번, 2번이다. 11번, 5번, 2번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아직은 뒷심에서 물음표가 있다. 그 마필들이 8번과 6번입니다. 4경주전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11번을 축으로 해서 5번, 2번, 8번, 6번 요 순서대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이제부터는 정말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혼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중시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경 주문이 저에 따른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 경주인데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거는 뭐 국산 맛빌도 센 맛빌이 많고요. 외산 맛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냉정하게 과연 이 여건에서 이 1200m의 거리에서 현 부담 중량을 고려봤을 때 과연 어떤 맛빌이 센지를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요. 국산맛 1위의 맛빌 1번 글로리킹, 6번 닥터시저. 특히 닥터시저의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좋죠.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에서 3등을 했고요. 직전에 또 한 번의 준우승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입증을 했는데 이 맛빌들이 1200은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 2.1번 글로리킹, 뭐 6번 게이트 나쁘지 않은 닥터시저. 1위의 맛빌이 국산 맛빌이긴 한데 상당히 능력이 있고요. 19조 마방의 또 1위의 맛빌입니다. 10번 사가르마타는 4등급의 경험이 있는 맛빌이고 7시대 기수의 기승이죠. 여기에 이번 부산항 갈매기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유현명 기수의 기승입니다. 정말 19조 마방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실바 기수, 페로비치 기수, 서승훈 기수 다 타지 않습니다. 2명은 기승 정지고 1명은 이제 출전 경주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19조 마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유현명 기수, 최시대 기수 거의 최강의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 마필들의 능력 그래도 19조 소속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눈에 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대 마필의 능력을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외산 마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3번 위닝 포스트 24번의 경주를 치러서 딱 1승 나이는 5세 뭐 이미 뭐 능력 다 드러났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필이 직전 경주를 치렀을 때 초반에 딱 출발과 동시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김혜성 기수 낙마를 할 정도 할 만큼 낙마를 할 수 있을 만큼 낙마할 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리차가 상당히 벌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심을 잡고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종반에 거리차를 많이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의 거리차를 감안해 봤을 때는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위닝 포스트가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뒷심이 항상 끈끈했던 걸음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전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마필도 일단은 그런 부분은 지켜봐 줘야 됩니다. 위닝 포스트 그런 사연이 있고요. 자, 신마 일전의 경험이 있는 4번 제시의 꿈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무려 72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은 지지난해 2019년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마필이 2020년도네. 2020년도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2020년도죠. 3세니까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현재 72주 만에 그야말로 1년 4개월여 만에 나오고 있는 맛빌이 4번 제시의 꿈입니다. 공백기가 좀 길긴 합니다만 정말 이 맛빌이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주폭도 상당히 넓었고요. 고개가 약간 높은 감이 없잖아 했긴 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대형마로서의 그런 탄력감이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11번 더에어라는 맛빌이 공교롭게도 제시의 꿈이라는 맛빌과 주행 심사를 같이 치렀는데 이 맛빌도 만만치 않네요. 정말 걸음이 우수했습니다. 워낙 제시의 꿈이라는 맛빌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주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밀리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맛빌도 돋보였고요. 그러면 국산 맛빌 1번, 6번 1200에 최근에 잘 뛰는 맛빌들이죠. 여기에 19조 소속의 승부기수 기승한 2번과 10번 맛빌 여기에 직전에 성적이 좋았던 외산 신예 맛빌 8번 위너스타임 직전에 낙마할 뻔하긴 했습니다만 걸음이 좋았던 3번 위닝포스트 실전 경험은 많지 않거나 없지만은 잠재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4번 제시의 꿈과 11번 더에어 아마도 이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많죠. 방대하죠.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가 중요한 게 전개 예측도 중요합니다. 1200m 레이스 가장 중요한 건 능력평가죠. 그 다음에 전개 예측이고 그 다음에 마방에 따른 승부 의지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 경주를 앞두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당연히 이번 제 5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최저에 해당 거의 10배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에서 아마도 바람도 많이 불 수 있는 그런 맞필도 몇 도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 5경주는 저는 능력평가 플러스 전개 예측 시뮬레이션 다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정말 현장에서 최악의 상태만 아니라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다이메리트는 당연히 좋은 마필, 좋은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5경주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그래서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격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제 5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 5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이어지는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롭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번 에코피아가 그동안 이 마필은 다실바기수가 전담으로 탔습니다. 다실바기수 자 여러 번 언급을 할 텐데 이번 아람나네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달에 경주 내용이 좋았었죠. 이때 다실바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다실바기수 그 다음에 5번 승리토호트 최근에 이 마필은 서승훈 기수 기승했다가 직전에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었죠. 서승훈 다실바 9번 닥터페이스가 최근에 2연승인데 서승훈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여기에 10번 퓨어킹 서승훈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언급을 드렸던 1번, 2번, 5번, 9번, 10번 거의 또 인기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 마필들이 공교롭게도 다 다실바 서승훈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다실바 기수는 기승 정지고 서승훈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과연 마방에서는 어떤 기수를 기승시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승부지를 엿볼 수 있겠고 또한 교체된 기수와 해당 마필의 적성이 맞는지 호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 예측이 정말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또 16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변수도 분명히 작용이 되고요. 부담 중량도 변수가 됩니다. 특히 5번 승리토호트가 이제 57까지 무려 짊어졌고 닥터페이스도 무려 56입니다.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일단은 다실바 서승훈 기수가 최근에 기승의 성적이 좋았었던 1번, 2번, 5번, 9번, 10번 이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이 대체된 기수가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승부가 강하냐 또한 호흡이 좋을 것이냐 1600m 레이스에 어울릴 것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역시 확신이 있다면 이번에 6경주는 승부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충분히 기회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6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분명히 메리트는 있겠고 그에 따른 마방의 승부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믿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정말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이번 경주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혼전입니다. 이거는 능력평가가 정말 까다로운 게 국산마 3등급의 마필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외산마 3등급도 만만치 않고요. 일단은 좀 더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우열을 가려내야지만이 접근 가능한 경주인데 지난주 일요일날 여러분께 제가 방송 촬영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소니킹이지가 54.5 여기에 투투그레이트가 51이다. 이 부담 중량이면 이 부담이 소위 말해서 이제 3.5kg
부담력 차이가 3.5kg면은 투투그레이트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4.5kg였을 때는 이거는 소닉킹이즈가 무조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예를 들어보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투투그레이트가 51이었고 소닉킹이즈가 54.5였기 때문에 투투그레이트가 유리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상대 전적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약간 좀 수학 같은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투투그레이트가 그때 준우승을 했고요. 우승마와 목차 3등이 뭐였느냐? 소닉킹이즈였습니다. 투투그레이트와 1마신차, 정확하게는 1과 4분의 3마신차네요. 그때 인기순위는 소닉킹이즈라는 마필의 인기순위 3위였었고요. 여기에 투투그레이트라는 마필의 인기순위가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만 접근을 하고 있어도 상당 부분 이게 도움이 됩니다.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잣대로 이번 경기 여러분들께 제가 약간의 팁을 들어본다면, 이번에 7경기는 오늘 정말 제가 강하게, 정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로 준비됐고요. 정말 이 한방막권에 이게 배당이 20배, 30배 저는 예측이 되는데, 몇 배가 되든 간에 저는 여러분께 정말 웬만해서는 마음 안 바뀌고 그대로 추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경기 정말 강승부처로 준비되고요. 이런 부분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단적인 예로 현재 잘 뛰고 있는 마필이 미국산 마필 메로보톱 있죠. 국산 마필 체인지백입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평가가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겠죠. 국산 마필, 외산 마필. 다만 53kg를 짊어진 체인지백과 57.5를 짊어진 메로보톱이라면 저로서는 체인지백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6번 체인지백이 언급이 됐었죠. 6번 체인지백과 8번 성삼파워, 여기에 12번 하늘올림, 이 3두의 마필의 능력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3두의 마필의 현재의 부담 중이야. 53의 체인지백, 51의 성삼파워, 53의 하늘올림의 능력평가를 해봤을 때 이 여건에서는 체인지백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단 하늘울림이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현재 2번의 실증점이 있죠. 이번에 이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뛴다라면은 하늘울림이 체인지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한 가지 예고. 자, 제가 지금 노리는 마필은 여기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1위의 마필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한 방으로 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른 능력평가 이미 끝났고, 거기에 정말 필히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전에 복귀를 통해서도 거림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를 아낄 이유는 없고요. 무조건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의 부경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처 바로 이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신 있는 경주 같은 경우는 앞선에 이렇게 체킹을 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제가 예상을 잡으면서 7경주에 정말 한 여러 번, 100번을 체킹하고 싶었습니다. 그 경주가 이 7경주를 저는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자, 이번 경주는 거두절미하고 정말 마지막 경주에 짜릿한 적중의 기쁨을 정말 확실하게 제가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경마에 준비된 메인 승부처는 제7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다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당연히 이번 주에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있는데, 금요일 경마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금요일 경마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올해 쉽지 않았던 여건에서도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셨고, 저한테는 엄청난 정말 힘이 됐습니다. 정말 단 한 분의 성원도 정말 많은 힘이 됐고, 특히 시몬 경마TV에 구독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구독해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부산 금요일 경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